김대호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77번을 풉니다. 자, 77번은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올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되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자, 월세를 포함해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죠. 월세 곱하기 100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자, 서울특별시는 9억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기타 수도권 인천을 포함해서 과밀 억제 공역, 부산시는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자, 이때 서울특별시만 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는 9억 원이 초과되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에게 대해서는, 자, 모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을 해서, 자, 9억 원이 초과된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규정은 대항력은 적용됩니다. 그래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있습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은 있는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증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권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에 대한 적용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더 많은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되나, 자, 보증금 연 5% 이상의 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물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자,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 차임 연체에 있어서 해지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기 연체일 때는 계약 해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정보 제공 신청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핵심은, 자, 환산보증금으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임차인이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되는 서울 지역의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은 인정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되나, 자, 임대인의 보증금 연 5% 인상 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 자, 차임 연체에 있어서 해지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되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겠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자, 법원에 청구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도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도 안 되고, 자, 임대차 기간 보호도 1년으로 보는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확정일자 부여를 할 수 없다는 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임차권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기간 1년으로 보호되는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도 없겠죠. 자,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자, 임대차 올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유롭게 월세를 올려도 됩니다. 자, 전대차 관계에 관한 적용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가장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확정일자 부여도 안 되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시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된 임차인 기준점은, 자,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되는 임차인에게 서울특별시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게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이 임차인에게는 상가보호임대차 보호법이 전액을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게 확정일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없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1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그래서 실무적으로 환산 초과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초과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세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장기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히 규정되는 환산보증금 초과된 임차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77번을 보시면 자,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에서 보증금 5억 원, 올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올차임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5억을 더하면 10억이 됩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했더니 10억짜리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특별시에서 9억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초과된 임차인으로서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제도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이유는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중과실로 파손하면 어느 임차인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과실로 파손했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도 틀렸죠. 자, 이것은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면 그 연체했던 그 당시의 주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임차료의 승계 문제는 항상 임차료 승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소유자가 자기가 임대료를 임차인을 3번 세기 연체해야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료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주에게 그 전 소유자가 받아야 했던 연체는 자기 새로운 소유자가 연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건물로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맞죠. 자, 새로운 병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체 차임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실무적에는 자,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서 승계가 이루어지지만 임차 보증금 공제하는 것이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원칙상 법 규정상 월세에 대한 차임료에 대한 승계는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그래서 디귿은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그 연체됐던 주인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 차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 예전 주인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디귿이 옳고 기억과 니은은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할 수 없고 당연히 모든 임차인은 중과실로 파손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은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